네, 토마토 투자자문의 강재현 운용형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오락가락하고 환율도 요즘에 좀 이상해 보이고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체크해 볼 만한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의미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또 그냥 흘려보내야 될 만한 시그널들 좀 구분을 해서 현재까지 시장의 시그널 좀 잡아주세요. 어제 미국의 연준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었는데 미 연준 의사록의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가파른 금리 인상, 긴축을 해야 되는 부분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간밤에 이제 미증시를 보게 되면 미증시 같은 경우가 초반에는 계속해서 보합권 전으로 등락을 보이다가 연준 의사록이 공개된 다음에 오히려 이제 반등을 좀 더 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어떤 식이냐면 미국에서 결국 연준이 물가에 초점 맞춰져 있으니까 최근 들어서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란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물가가 완화되는 그런 요건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히려 그동안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선방했다는 측면에서 미증시 이렇게 반등이 나온 그런 케이스가 되었는데 결국 이제 물가가 정점을 확인한다 되면은 연준에서의 긴축이라는 부분도 좀 완화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를 잠깐 한번 보게 되면은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는 좀 국내 증시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는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 보게 되면 저점 대비해서 한 6.7% 정도 올라온 상태가 되기도 하고 21선이라는 이평선은 이제 올라탄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종가사에서 저점을 만들었을 때를 대비로 했을 때는 한 0.8% 정도 상승이 되어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증시는 시장에서 앞전에 5월 달에 큰 폭의 하락이 이어졌던 그 가격대를 회복하고 안착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국내 증시라든지 다른 증시와 좀 다른 차이를 먼저 보인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왼쪽 아래에 있는 화면이 이제 변동성 지수입니다. 변동성 지수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사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미증시도 장중에 등락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사실 변동성 지수가 좀 완화가 돼야지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완화된다는 이야기는 시장에서 방향이 나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케이스인데 변동성 지수가 지금 현재는 약 7개월 동안의 장기 상가 패턴의 하단 자리대까지 현재는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 자리를 이제 이탈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하단 가격이 현재 25에서 26 사이를 이탈을 해야지만 시장에서 이제 변동성 지수가 그동안에 한 6, 7개월 동안에 이어져 왔었던 이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던 자리대를 벗어난다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벤트적인 부분에서는 다음 주 미국에서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모멘트를 바꿔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 미국에서의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때가 아무래도 변동성을 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증시의 흐름을 좀 살펴봤고 국내로 넘어와서 요즘 들어서는 증시만큼이나 환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고 있잖아요. 1,300원 선 위에서 이제는 1,300원이 있죠. 하단 라인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좀 들던데 요즘에 추이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1,300원이 어떻게 보면 허들로서 좀 있었는데 그쵸, 이 그동안에. 허들을 넘어간다가 돼버리니까 시장에서도 우려감이 굉장히 크게 또 증폭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렇게 세진 않다 하더라도 1,300원 넘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될 경우는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더 악화되지 않을까 이 우려감도 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은 크게는 두 가지 요인으로 봐야 되는데 대외적인 요인으로서는 이제 최근 들어서 유로화가 급락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달러 역시도 강세를 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유로화가 20년 내 최저치를 만들었다. 반대로 달러가 20년 내 최고치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타난다 되겠죠. 다만 이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케이스 같고 추가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물가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유로화의 강세라는 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달 같은 경우 이제 유럽에서도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유로화가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적인 요인으로서는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진다는 부분을 시장에서는 이 역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요인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게 환율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요건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역 수지가 적자를 보였다 부분이 좀 우려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말이 좀 많습니다. 환율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실제로 2008년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좀 너무 과장된 표현이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을 좀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외환 보유액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지금 6월 달을 기준으로 할 때 4,383억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을 봤을 때는 상당히 아직까지 많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IMF에서 권고하는 적정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외환 관련된 채권이라든지 그리고 전체 수출 금액 대비 얼마의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게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이제 작년 10월 달 이후로 환율 같은 그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한 6.5% 정도 많은 거에 대비해서 좀 축소가 되었다 정도인데 이게 우리가 비교를 할 때 IMF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외환 위기였었는데 이때는 제일 많았을 때 대비해서 70% 이상이 감소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도 한 20% 정도 감소되었지만 지금 이제 6.5% 감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국내 이제 경기 전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전망했냐면 유가가 이제 100불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라든지 원자재가이 떨어지니까 그동안 우려를 선반했던 부분이 이제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반면에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 침체만 더 부각을 하는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같은 내용인데도 해석의 차이가 지금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환율도 실제로는 우리가 연초부터 3월달 이제 지수가 한번 저점 만졌을 때가 3월 중순, 5월 중순, 그리고 현재 이렇게 세 번째인데 그때는 이제 환율 자체가 처음에는 한 3.6%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가 4.2% 올랐고 이제 어저께까지가 약 1.7%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폭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환율이 앞전만큼 가파르게 올라간 상태는 아닌데 아무래도 1,300원이나 허들을 넘겼다가 돼버리니까 이 시장에서 우려감이 좀 많이 증폭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원래 저항 라인 넘어가면 그게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계속해서 그럼 1,300원 선 위에서 한동안은 움직일 거다 이렇게 좀 보고 계세요? 이거는 다음 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발표되면 봐야.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밑자리는 현재는 저항이 없는 선이다라고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위로 간다는 건 좀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중요한 가격은 한 1,285원 정도를 깨야지 시장에서 의미 있는 이제 가격대 밑으로 내려왔다 보기 때문에 1,285원을 깨지는 과정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방으로 좀 주춤주춤하더라도 1,285원을 깨고 내려가는 여부가 의미가 있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좀 전에 잠시 좀 언급이 됐던 유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꺾인 건가요? 유가는 꺾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가는 원래가 이번 달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순방도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사우디에 대해서 증사 요청을 한다는 본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유가가 급락했던 가장 큰 배경 중 하나가 미국의 이제 해안 지역에 대한 석유 시출을 가능한 쪽으로 이제 법안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산 자체를 늘리는 쪽으로 한다는 부분이 유가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나중에 러시아 문제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문제까지도 해결이 된다면은 일각에서는 유가가 65불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는 우선 현재를 봤을 때는 러시아 문제가 부각되기 전에 고가 자리였던 자리 때까지 현재는 내려왔다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그때부터 유가가 이제 100불을 넘어가는 과정이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물가 지수가 더 가파르게 올라왔던 그런 케이스인데 현재는 그 올라갔던 자리 때 초입 자리까지는 내려왔다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물가 부담이란 부분이 사실 경기 침체의 우려로 연결되었고 그 부분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자꾸 확대 해석이 됐던 건데 지금 원자재를 비롯한 이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반대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완화가 되고 경기 침체 우려도 완화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미증시는 현재 이 부분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같은 내용을 서로 엇갈려 해석을 한다는 부분이 가장 문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제일 문제는 국내 증시는 사실 수급이 제일 문제라서 이 수급적인 부분이 좀 풀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주식시장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결국에는 심리겠네요. 심리가 좀 센티멘트가 돌아서야지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좀 살아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국내 증시 요즘 들어서 좀 업종의 동향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대안이 됐던 종목군들에서 이제는 또 바닥에서 있었던 종목군들이 올라오는데 흐름이 좀 바뀌는 건가요? 시장에서 지금 딱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이제
어제 전까지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지난주까지 강세를 보였던 쪽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해서 뭐 조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유라든지 네. 이런 원자재 관련 쪽이 어떻게 보면 좀 강세 띄었습니다. 이들 종목이 이제 어저께 급락이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던 업종이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딱 2개 정도가 시장 대비해서 그나마 하락이 덜 떨어졌다라고 하는 쪽이 제약과 음식료 딱 2개 쪽인데 이쪽은 이제 경기 침체 시에 수혜를 받는 쪽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지금 현재 미증시에서는 이제 선방에 그동안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점점 하고 있는데 이제 국내 증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정책이 나왔다면서 이 부분이 또 풀린다가 되면은 반대로 또 이제 상대적인 강세 띄었던 쪽보다는 낙폭과대가 더 메리트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주 2차전지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뭐 조선이라든지 뭐 지주사라든지 뭐 그 외적인 쪽도 정유라든지 쪽도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떨어진 것이 CFD 계좌에서의 반대 매매가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추정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FD 계좌 같은 경우 실제 규모가 현재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쪽에서가 장중에 이제 증거금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반대 매매가 진행이 돼버리니까 이쪽에서가 거의 JP모건 창구를 중심으로서 나온다고 알고는 있는데 이쪽이 현재는 전 업종을 한번 휩쓸어버린 그런 케이스가 되어가지고 앞으로도 남아있는 물량이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전체 시장이 한 바퀴 다 돌았다라고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로 넘어가 볼까요? 우선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적 가이던스가 현재는 14조 6천억 전후가 되어 있는데 뭐 이 부분은 그냥 충족한다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실적이 컨센서스를 소폭 하이한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선 반영이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업종이 다 낙폭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현재 실적이라든지 업황을 보고 시장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결국 수급으로 인해서 무너진 시장이니까 결국 수급적인 부분이 완화되느냐 그리고 수급적 부분이 완화될 때는 가장 먼저 떨어진 쪽이 실제로는 IT와 그리고 인터넷 게임 같은 서비스 업종이었기 때문에 이쪽이 상대적으로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는 하락이 좀 제한적이고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 이런 관점이다라고 보셔가지고 먼저 조정을 많이 받은 쪽을 우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제 같은 내용이지만 원자재가 하락했다는 부분은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이 찍힐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나쁜 것이 아닌데 이게 결국 수급적인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급이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느냐 이렇게 보셔야지 좋을 것 같고 결국 현재 지수가 바닥이다라고 할 수 있는 시그널은 우리가 몇 가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우선 뭐 미증시 안정화라는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고 이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환율이 1285원을 이탈하는 흐름 그리고 선물 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선물은 여전히 외국인들은 포지션을 좋게 잡아갑니다. 다만 국내에서 현물 시장이 워낙에 가파르게 무너지니까 시장 자체가 선물도 못 버티는 케이스인데 선물 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310.5포인트가 최근에 바닥을 만드는 박스권의 딱 중간 마디라는 점에서 이 자리 때 회복하는지가 중요하다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집중해야 될 만한 종목군들 전략에 있어서는 어떤 팁을 주시겠어요? 우선은 이제 납폭과대를 들어가실 때 단기와 중기를 이제 나누쳐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어차피 다 납폭과대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어떤 거를 진입한다 하더라도 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들 할 때는 먼저 납폭을 강하게 뽑았던 쪽을 단기로 먼저 들어가시고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2분기와 하반기 업황이 여전히 좋은 쪽은 실제로 앞전도 말씀드렸던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뭐 철강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이 조금은 긴 호흡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 이렇게 나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엔터 콘텐츠 게임 쪽 강했는데 뭔가 말씀해 주신 거를 대입해 보면은 먼저 빠진 종목군들 단기로 좀 접근하자 이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중기적으로는 하반기 실적 좋은 쪽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오늘 강제운용역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있습니다. 좀 더 깊은 얘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늘 저녁 9시에 유튜브에서 주식시장 총정리 7월 반격의장 중심은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만큼 이 시간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